네, 안녕하세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그 2020년 해리 버전 A5 차주고요. A5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아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시면 도움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는 2020년 12월 28일 날 차량을 인도받았고 현재 한 달 조금 넘게 차를 탔고 현재 키로수는 2177 키로수를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2000km 정도 탔습니다. 이렇게 지금 타면서 실제적으로 느꼈던 어떤 그런 것들, 장점 혹은 단점들을 좀 말씀을 위주로 좀 드리려고 하고요. 조금 A5 구매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 이거는 굉장히 좀 개인 취향 차이이긴 한데 디자인이 예쁘다는 걸 좀 첫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를 지금 한 달 넘게 주행을 하고 있고 차를 볼 때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제 차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만족감이 크고 또 제 차를 본 사람들마다 확실히 진짜 아우디가 예쁘긴 예쁘다라고 말을 많이 해줄 정도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진짜로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서 만약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마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돼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장점으로 한번 꼽아봤고요. 두 번째 장점은 정말 잘 가고 잘 서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당연한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 차량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차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로 트랙핏 잼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막히는 상황에서 엑셀링이나 페달링을 안 해도 핸들까지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건데 그걸 키게 되면 지금 여기 밑에 이게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옆에 차 이렇게 세대 모양이 있는데 이 세대가 이제 주변 차량들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고, 현재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을 좀 뗀 상태입니다. 뗀 상태에서 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이 기능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국산차들에도 당연히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가 훨씬 더 좋다고 알고 있어요. 다만 아우디, BM, 벤츠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에 비해서 좀 못한 성능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감안하셔서 좀 봐주시면 이 정도 기능이다, 이 정도 성능이다 라는 걸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직접 조향을 해야지만 이 기능이 꺼지진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알아서 지금 살짝 완만한 코너인데 이 코너도 알아서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기능이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있다가 바로 이렇게 출발하면 주행 완료라고 뜨는데, 출발 안 하면 옆에 있는 이 바가 있어요. 이 바를 앞으로 살짝 당겨주게 되면 이렇게 혼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차가 너무 많이 가서 일단은 이 기능은 이 정도 보여드리고 굉장히 잘 된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 그 다음에 마지막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존에 아우디를 타셨던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일 거예요. 왜냐면 국산차는 되게 옛날부터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이 바뀐 MMI가 터치가 이제 됩니다. 이게 터치가 진짜 옛날에는 옛날이래. 그러니까 국산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게 오래 전부터 됐던 기능이잖아요. 근데 아우디는 이 전 MMI까지만 해도 절대 터치가 안 됐어요. 근데 이 터치가 된다는 거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요걸 또 장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기존 아우디 타셨던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다른 분들한테는 크게 장점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점 얘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 단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일단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스포츠 세단이고 달리는 차기 때문에 애초에 A5를 사면서 연비를 왜 생각하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연비는 당연히 안 좋은 것보단 좋은 게 좋잖아요. 제가 이 차를 바꾸기 전에 갖고 있던 게 A4 B9이에요 2016년식 45 TFSI를 가지고 있었고 전륜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엔진이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같은 2000cc의 같은 45 TFSI 엔진인데 연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A4 기준으로는 일반 공도 주행했을 때 그래도 12, 13 찍었고 고속에서 17, 정말로 막 크루즈 컨트롤 쓰고 정말 페달링 정말 잘하면 20까지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고속 주행을 해도 12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11.9, 11.8 정도에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크루즈 컨트롤을 써도 뭐 페달링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뭐 이피션시로 놓고 별짓을 다 해도 아직까지는 12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연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굉장히 큰 단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단점을 꼽아보자면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A4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륜이었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16인치였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휠도 19인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4륜구동이에요. 쿼트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전륜과 그 휠 인치가 더 작은 차에 비해서 승차감을 따져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승차감이 더 엄청 안 좋아요. 오죽했으면 제 옆에 지금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 사람이 제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굉장히 둔감해요.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굉장히 둔감한데, 이런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 이 차가 진짜 그 승차감이 안 좋긴 안 좋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승차감이 진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나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푹 감겨있는 어떤 그런 승차감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맞지 않은 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단점은 당연하겠지만 쿠페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수납 공간 및 뒷좌석 공간의 부재입니다. 뒷좌석 공간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는 어떻게 찍힐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아서 제가 키가 182 정도 되는데, 저 같은 키의 사람 2명을 태우기에는 그 사람한테 미안할 정도로 공간이 작습니다. 레그룸도 나오진 않고요. 헤드룸은 뭐 당연하고요. 쿠페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막 자녀가 있다거나 혹은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별로 맞지 않은 차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공간적인 부재에 대한 또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단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웃겨요. 트래픽잼 제외한 ACC, 근데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에서 굉장히 웃긴 게 차선 유지 기능이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가감하게 쓰레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BMW 3 시리즈 가지고 있어 봤고요. 그 다음에 벤츠 E클래스, 이 220D였습니다. 이 220D 가지고 있어 봤고요. 이런 식으로 물론 모든 트림의 차는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소유를 하고 데일리카로 3개월 이상씩 몰고 다녀봤던 차들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독삼사를 다 타봤는데 일단은 차선 유지는 BMW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짓말 좀 더 보태서 한 60km 구간, 한 4, 5, 60, 한 요 정도 속도에서는 원만한 코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핸들을 떼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반면에 트래픽잼 제외한 그냥 HS에서 아우디의 이 라인 잡아주는 차량 유지 기능은 진짜 쓰레기예요. 정말 불안하고요. 도저히 핸들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손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긴 한데, 차량 유지 자체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불안해서 핸들을 놔요. 핸들을 잡아요. 내가 또 틀려고 하면 얘가 또 진동이 울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삼사에서 최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단점은 안에 내부 인레이가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B9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달라진 게 별로 없죠.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위에 MMI 요것만 터치 화면으로만 바뀌었고, 여기 인레이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좀 엄청 새로운 차다. 물론 펠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물론 완전 뭐 새로운 차다, 무슨 차다 이런 걸 느끼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 인레이가 디자인이 좀 별로 안 좋다. 여기에 플러스 포함되는 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약해요. 사실상 차는 앰비언트 라이트만 바꿔도, 내부 조명만 바꿔도 분위기가 엄청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A5의 그 앰비언트 라이트는 물론 기존에 있던 차들보단 좋아졌어요. 기존에 있던 제가 갖고 있던 A4 그 B9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이고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도 변형할 수도 없고 뭐 이런데 컵홀더 이런 데도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A5는 컵홀더 나오고 양옆에 나오고 또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장점이 생겼지만, 변화가 생겼지만, 솔직히 말해서 동급 혹은 다른 뭐 브랜드 BMW나 벤츠에 비해서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약한 게 사실이고, 약하다 보니까 내부 감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진다? 네, 그렇게 좀 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겉 외부는 굉장히 예쁘고 정말 잘 만들어진 차인데, 겉 내부는 사실상 새롭다는 걸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디자인 쪽은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과 안이 좀 차이가 좀 많은 차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가량 타면서, 물론 연비도 별로 안 좋고 이런 뭐 단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차를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가고 잘 쓰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5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 주변에 A5를 고민을 하면서 이 차량 성능이나 이런 것보다도 브랜드 네이밍 때문에, 브랜드의 어떤 가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우디여서, 그냥 아우디여서 사기가 좀 꺼려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독삼사 차를 다 가지고 있어 봤고, 타봤고 뭐 느껴봤던 제 입장에서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 독삼사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독삼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벤츠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 자체가 베스트 올 나띵이죠.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떤 고급스러움과 어떤 뭐 차량 주행할 때 어떤 묵직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슬로건으로 걸고 목표를 내세우고 차량을 만드는 반면, BMW는 인조이 드라이빙이죠.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운전에 대한 재미가 엄청나죠. 그 미션 변속, 그 BMW 소유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읽는 미션이라고 표현할 만큼 기가 차죠. 기가 막히죠. 그런 브랜드고, 아우디는 브랜드가 기술을 통한 진보가 슬로건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아우디는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넣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모든 차들에 통용된 주간주행 등 같은 경우에도 2007년 아우디가 최초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드르륵 하고 이제 가게 되는 다이나믹 턴 시그널, 방향 지시등, 그거 같은 경우에도 아우디가 최초로 선보였고, 그 다음에 옆에 측면 충돌이 일어날 때 안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측면이 충돌 직전에 차체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기술도 아우디가 최초로 집어넣었죠. 그런 식으로 아우디는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차량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새 브랜드의 방향성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우디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인조이 드라이빙이 하나의 슬로건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아우디는 BMW에 비해서 안 좋은 차입니다. 왜냐면 아우디 차주분들은 동감하시겠지만 BMW에 비해서 엑셀 밟았을 때 반응이 좀 굼떠요. 그러면 전혀 인조이 드라이빙이 아니죠. 팍팍 바로바로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향성이 만약 인조이 드라이빙이었다라고 한다면 아우디는 BMW에 비해서 확실히 못 만든 차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세 독삼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웃기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독삼사는 라면과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누군가는 신라면을 좋아할 거고, 또 누군가는 뭐 안성탕면을 좋아할 거고, 누군가는 진라면을 좋아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라면을 좋아하는데, 진라면 좋아한다는 사람한테 야 진라면 그 쓰레기인데 왜 먹어? 라고 하진 않잖아요. 말 그대로 개인 취향인 거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거. 저는 BMW 갖고 있어봤고 벤츠 갖고 있어봤지만 아우디만 4대째예요. 저는 아우디 A6 3호 TDI 갖고 있었고, A4 B8 갖고 있었고, A4 B9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A5 지금 이것도 갖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는 아우디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쉽게 얘기하면 비빔면과 국물라면을 비교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브랜드 때문에 난 아우디를 사기가 꺼려진다 라고 하신다면 절대 그러시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잘 만들어진 차고요. 어찌됐건 차값이 5천이 넘는데 어떻게 못 만들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차고, 이 좋은 차를 방향성이 다른 브랜드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냥 아우디는 아우디만의 감성이 있는 거고, BMW는 BMW만의 감성이 있는 거고, 벤츠는 벤츠만의 감성이 있는 거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아우디여서 사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딱 봤는데 디자인 너무 예쁘고 차 너무 괜찮고 정말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만약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절대적으로 후회는 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A5 뭐 2달간의 장단점, 내가 느꼈던 장단점과 뭐 그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어떤 감상평, 어떤 주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또 누군가는 뭐 아니야 막 연비 막 12, 13도 나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요거는 말 그대로 정말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독삼사에 대한 생각도 지극히 제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질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찌됐건 A5 주행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리뷰가 A5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